제가 불면증이 있다 보니 자기 전에 항상 이곳에서 사연을 듣는 중입니다. 혹시 저와 비슷한 분이 있지 않을까 해서요. 감동적인 이야기도 많지만 이성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사연들도 많더라고요. 가만 보면 오늘 제 이야기처럼 믿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깜빡 속아 넘어가는 경우도 많고요. 처음에는 제가 바보 같고 눈치채지 못한 탓을 저에게 넘겼는데 다른 분들의 사연을 들으며 생각해보니 왜 피해자들이 그렇게 생각해야 하나 싶더라고요. 제 이야기로나마 다른 분들도 저와 비슷한 상황에서 빨리 해결되셨으면 좋겠고 저에게 고통을 준 가해자들도 이야기를 듣고 정신 차리라는 의미로 제 이야기를 전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화목하신 부모님 슬하에 일남 일녀 중 장녀로 평범하고 따뜻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부족함 없었던 유년 시절부터 대학생이 되어 학업을 끝마칠 때까지 별다른 걱정이나 인생 굴곡 없이 평범한 생활을 했습니다. 걱정해야 할 거라면 조금 숫기 없고 부끄러움이 많은 성격뿐이었고 그러다 보니 저는 대부분의 일에 먼저 나서지 않는 성격에 깊은 인상을 못 남겨서 기억에 남지 않는다 정도였죠. 남녀공학을 나왔지만 친구들의 연애만 부러워했을 뿐 중고등학교 시절에 연애를 해본 적도 없었고 막상 기대에 부풀어 대학생이 되어 해본 연애도 생각보다 시시하더라고요. 만남에 있어도 제 성격 때문인지 속 깊은 대화와 마음을 나누지 못해 금방 끝나버리는 경우도 많았죠. 아무래도 남자들 입장에서는 숙맥인지 거절인지 모르는 제 어중간한 모습에 먼저 마음을 접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렇게 대학을 졸업한 뒤로 저는 취직하여 회사에서 일을 했고 다니는 회사가 여자들이 많은 일명 여초회사다 보니 남자 만난 일도 줄어서 자연스럽게 연애를 못한 지도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괜한 판타지만 생겨 매번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서 우연한 만남에 절실하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길 바랬어요. 연애도 노력인데 매번 바라기만 하고 주말 내내 집에만 있는 저에게 그런 일이 생길까요? 그러다 정말 제가 원하는 이상형의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제 가장 가까운 가족 덕분에 말이죠. 저희 집은 우리 가족 말고도 할아버지와 친척들 간에 사이가 정말 좋았어요. 주말에도 자주들 만나 다같이 여행도 가고 밥도 먹으면서 어릴 때부터 가깝게 지내다 보니 친척 언니, 오빠, 동생들과도 친하게 지냈죠. 특히 작은 삼촌의 딸인 사촌동생 유미랑은 정말 친하게 지냈습니다. 1살 차이가 나는 유미는 저와 정반대 성격의 아이였습니다. 남자아이처럼 쾌활한 성격에 애교도 많다 보니 어른들이며 주변 사람들이며 모든 사람들과 빨리 친해지고 늘 사랑받는 아이였죠. 똑같이 이쁘다, 사랑한다 라고 말하면 부끄러워하면서 단답형 답변하는 저보다 애교 있는 표정과 몇 배의 표현을 하는 유미는 집안 어른들에게 이쁨을 한가득 받았죠. 어린 시절 저는 그런 유미를 보면서 부러워했습니다. 제 성격이 그러지 못하다 보니 항상 자신있고 당당하게 행동하는 유미를 닮고 싶었죠. 동생이지만 맨날 만날 때마다 옆에서 같이 놀았고 유미도 뭐든 챙겨주는 언니인 제가 좋았는지 우리는 중고등학교를 가서도 서로 메시지로 일상을 이야기하고 고민을 전화통화로 나누며 사촌지간이지만 서로에게 가장 친한 친구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나이를 먹어서도 단짝 친구처럼 자주 만나다 보니 저는 제가 겪고 있는 당시 연애 고민에 관해서도 유미에게 자주 털어놓고 어쩌면 제 이야기를 가장 많이 나누었던 존재가 유미였습니다. 유미, 너도 나같을지 모르겠지만 회사만 다니고 집에만 있다 보니 이제 정말 남자 만날 날이 없어. 소개해준다고 해도 진짜 좋은 사람인지 모르니까 선뜻 만나기도 힘들고 계속 악순환의 연속이야. 언니,
내가 남자 소개시켜준다면 믿고 만날 수 있겠어? 나랑도 정말 오래된 친구고 진짜로 좋은 친구인데 걔도 무슨 여자복이 없는지 만나는 여자마다 이상한 여자가 걸려서 내가 아는 여자 중에 가장 좋은 여자인 언니, 남자 중에 가장 좋은 남자인 내 친구 동현이, 둘이 만나면 완전히 세계의 연인이야. 에이 그러지 마. 그러다 잘못되면 너 언니나 친구 중에 하나는 잃을 거야. 잘 될 생각을 먼저 해야지. 언니 봐봐, 동현이 정말 잘생겼어. 그리고 진짜 내 친구라서 그런 게 아니고 진짜 좋은 남자야. 내가 얘를 본 세월이 얼만데 내가 추천할 테니까 한번 만나봐. 유미가 보여주는 사진을 보니 정말 잘생기긴 했습니다. 유미에게 가장 오래된 친구이고 자신이 보장할 수 있다며 자신하길래 저도 그런 유미의 말을 믿고 그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만나게 된 동현이는 사진이 덜 받는다고 느낄 만큼 잘생긴 얼굴이었습니다. 거기다 처음 만나 수줍어하는 저에게 먼저 불편한 점은 없는지, 이야기 주제가 재미는 있는지, 같이 있는 시간 내내 저를 신경 써주는 게 자상함이 몸에 밴 듯한 모습이었죠. 첫 만남이 즐겁고 좋았지만 집에 돌아오고 나서는 선뜻 먼저 연락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에게 보여준 동현이의 친절이 단순한 매너일 수도 있었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너무 잘생긴 얼굴도 좋긴 하지만 좀 걸렸습니다. 제 눈에만 잘생긴 게 아닐 텐데 그러면 연애하면서 꽤나 힘들 테니 말이에요. 그냥 즐거운 시간과 좋은 동생을 알게 되었다 라고 마음을 정리하고 있을 때 유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어땠어? 동현이 얘 괜찮지? 집에 와서 애프터 말 안 해? 야 숨 넘어가겠다. 네가 보여준 사진보다 몇 배는 잘생겼더라. 그리고 매너도 좋고 여자들이 진짜 좋아하겠더라. 그치? 근데 언니는? 말하는 눈치 보니까 영 마음에 안 드나 본데? 그냥 너무 잘생겨서 연애하면 힘들 것 같기도 하고 결정적으로 모든 사람한테 친절한 것 같아. 아마 동현이 걔도 좋은 친구 누나? 그 정도로 생각할 것 같은데? 언니, 걔 외모만 보고 평가하지 말라니까. 진짜 좋은 애야. 물론 언니가 더 쑥맥이지만 걔도 만만치 않아. 맘에도 없는데 언니한테 잘해주지는 않을 애라니까. 내가 자리 한 번 더 만들 테니까 한 번만 더 만나봐. 그때 동현이의 마음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자신감 없는 제 답변에 유미가 먼저 다시 자리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유미가 주선한 자리에서 다시 만나게 된 우리는 점점 서로 개인적으로 연락하는 시간도 많아졌고 직접 만나면서 친구도 연인도 아닌 애매한 사이를 이어갔습니다. 누구든 먼저 자연스럽게 손을 잡거나 사귀자고 하면 될 일을 민기적거리면서 서로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었죠. 언니, 요즘 동현이랑 어때? 자주 만나고 있긴 한데 동현이는 나한테 그런 감정이 없나 봐. 나도 괜히 불편한 사이 되는 게 좀 그래서 친한 동생으로만 보려고. 답답이들. 다 알만한 성인들이 별 볼 일도 없으면서 둘이서 자주 본다고? 언니는 이제부터 내 말대로만 해. 언니 눈치 없는 것도 문제지만 스타일이 더 문제야. 맨날 학생처럼 입고 다니고 화장도 안 하고. 그게 뭐야? 진전 없는 저와 동현이 사이가 답답했는지 유미는 우리를 꼭 이어주겠다며 동현이를 만나기 전 저에게 데이트 팁과 옷 스타일 등등을 코치를 해주었습니다. 뭐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지만 저도 동현이가 마음에 들었기에 유미에게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유미의 말이 잘 들어맞았는지 늘 머뭇거리기만 했던 동현이와 제 사이 진도가 빠르게 진전되었습니다. 결국 얼마 뒤 동현이의 고백으로 우리는 사귀게 되었고 저는 다음날 곧바로 유미에게 소식을 전했죠. 유미야, 정말 고마워. 다 네 덕분이야. 나 어제 동현이한테 고백받았어. 거봐, 내가 된다고 했지? 둘 때문에 내가 몇 년은 더 늙은 것 같아. 둘이 잘 사귀고
문제 있으면 바로 연락해. 그리고 둘 사이 내 덕분인 거 알지? 그래 알지. 내가 설마 입 싹 닫겠어? 유미야, 원하는 걸로 골라놔. 사귀기 전부터 이미 동현이의 모습을 봐왔기에 저도 당연히 연애 이유를 기대했습니다. 역시나 동현이와 데이트를 하는 동안은 정말 꿈속에 있는 것처럼 항상 행복했죠. 사귀기 전부터 매너가 몸에 밴 모습을 보여주던 동현이는 정말 공주 대접을 하듯이 저에게 해주었습니다. 그 전에 왜 이렇게 서로의 마음을 알면서도 적극적이지 않았나 후회가 될 정도였죠. 웃으며 연애하기 전 이야기를 하는데 유미가 저에게만 도움을 주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나 정말 유미 아니었으면 동현이 너 못 만났을지 몰라. 걔가 너랑 꼭 잘되게 해주겠다고 너랑 만나기 전에 옷까지 새로 사주고 진짜 우리가 고마워해야 돼. 나도야. 누나한테 고백하게 된 것도 내가 고백해도 누나가 좋아할지 모르겠다니까 100%라고 자신만 믿으라면서 꼭 고백하라고 했거든. 나도 유미가 나만 도와준 줄 알고 일부러 누나한테 말 안 했지. 정말? 너나 나나 진짜 유미한테 절해야 되겠다. 절. 안 그랬으면 우리 이렇게 좋은데 서로 마음도 모르고 어쩔 뻔했어. 유미는 진심으로 우리가 잘 되길 바랬는지 양쪽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우리에게 코치해주며 고백까지 할 수 있게 만들어준 것이었습니다. 그런 유미 덕분에 이쁘게 만날 수 있었던 우리는 데이트를 하면서도 유미를 불러 같이 놀곤 했죠. 그럴 때마다 데이트하는데 방해가 될 거라며 셋이 만나는 자리를 거절하기도 했습니다. 아마 저였으면 고맙다고 커플 사이에 끼어 생색을 냈을 텐데 역으로 배려해주는 유미의 마음이 고마웠습니다. 우리의 연애가 2달이 넘어갔을 때 유미가 좋은 소식을 알려왔습니다. 유미도 연애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 뒤로 저희는 같이 더블 데이트도 하고 서로 연애 상담이나 고민도 해주며 더 깊은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남이 길어지고 유미와도 자주 만날수록 점점 눈에 거슬리는 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유미와 동현이가 초등학교 시절부터 친구로 자라서 그런지 친해도 너무 친하더라고요. 그래도 이제는 다 큰 성인인데 저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격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곤 했습니다. 둘이서만 있을 때 한다면 제가 보지도 못하니 뭐라 할 수는 없는데 셋이서 만나는 날 제가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격없는 행동을 서슴없이 했습니다. 야 김동현, 언니한테 잘하고 있지? 너 혹시나 언니한테 잘못한 거 하나라도 걸리면 나한테 죽는다. 야, 까불지 마. 내가 너 앞에서 이렇지 누나 앞에서 얼마나 로맨티스트인데. 너만 없으면 하루 종일 누나 껴안고 있을 수도 있어. 어쭈, 이게 이제 다 컸다고 애인이랑 스킨십도 하고. 우리 동현이 얼마나 컸나 한번 볼까? 야야야, 누나 앞에서 그런 거 하지 마. 서로 오래된 친구다 보니 성별 생각하지 않고 장난을 친다고 생각했습니다. 바지를 벗기려 하는 유미의 모습도 그걸 장난으로 받아들이는 동현이도 친한 친구니까 그러는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가끔 제가 잠시 자리를 떠나 돌아와 둘을 보면 어깨 동무를 하고 있다던지 너무 자연스럽게 서로 얼굴을 봐준다던지 가끔은 제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가깝게 스킨십을 하는 듯한 모습에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제가 둘의 관계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저와 동현이를 이어주려고 한 유미의 노력에도 동현이가 저에게 보여주는 진심도 저는 다 알기에 그런 걸 매번 말하지 못하고 속으로 꾹꾹 참아왔죠. 그러다 결국 제가 한 소리를 하게 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날은 제가 갑자기 회사에 들어가게 된 주말이었죠. 주말이라 늘 당연하게 동현이와 데이트 약속이 있었는데 갑작스러운 회사 사정에 이미 나와버린 동현이를 깜빡하고 제가 연락을 못한 겁니다. 뒤늦게 생각이 나서 동현이에게 연락을 했지만 동현이는 이미 준비를 다 하고
저희 동네로 오고 있었어요. 거기다 제가 보고 싶다고 한 전시 티켓까지 있었는데 아무리 계산을 해보아도 전시 예약 시간까지 일을 끝내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저는 미안한 마음에 다행히 집에 있던 유미에게 동현이와 저 대신 시간을 좀 보내달라며 부탁을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오후가 되어서야 일을 마치고 동현이와 유미가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만나기로 한 장소에 도착할 때쯤 멀리서 손을 잡고 걷는 동현이와 유미가 보이는 겁니다. 처음에는 뒷모습을 보아 다른 연인이 오는 줄 알고 있었는데 가까이 다가갈수록 누구인지 정확히 알 수 있었죠. 아무리 친구 사이에도 남녀가 손을 꽉 잡고 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뒤늦게 도착한 듯 제가 다가서자 둘은 자연스럽게 저를 맞이하더라고요. 제가 본 상황을 이야기할까 하다가 나중에 돌아가면서 조용히 동현이와 얘기를 해봐야겠다 생각하고 셋이서 저녁을 먹고 카페에서 시간을 보냈죠. 아무리 친구라지만 깍지 낀 손을 잡고 있는 걸 목격한 제가 마음 편히 그 시간을 즐길 수 있었을까요? 같이 있는 시간 내내 둘이 무슨 사이인지, 말을 하는 게 맞는지, 언제 이야기해야 하는지 별의별 생각을 다 하느라 저는 그 자리를 즐기지도 못하고 있었죠. 그렇게 불편한 시간들을 견디다 유미와 작별 인사를 하며 헤어진 뒤 저는 동현이가 저를 바래다 주는 길에 물어보았습니다. 동현아, 사실 아까 만나는 장소에 너희 둘이 걸어오는 거 봤거든. 그래? 왜 먼저 도착했는데 연락 안 했어? 사실 이전부터 내가 좀 신경 쓰였는데 너희 둘 너무 스킨십이 심한 거 아니야? 친구라서 내가 그러려니 했는데 아까는 너희 둘이 손에 깍지까지 껴서 걸어오더라. 그거 보고 내가 좀 놀라서 일부러 숨어있다가 온 거야. 미안해. 근데 우리 정말 그냥 친구 사이인 거 누나도 알잖아. 어릴 때부터 친하게 지내서 그런지 초등학교 때부터 손잡고 다니는 게 익숙해서 우리도 모르게 그랬나봐. 미안해 누나. 나도 너희가 얼마나 오래된 우정인 줄은 아는데 그래도 이제는 성인이잖아. 거기다 내가 옆에서 있기도 하고 좀 조심해줬으면 좋겠어. 너희 둘이 아무 감정 없이 스킨십 하는 건 알겠는데 내 입장에선 질투도 나고 좀 섭섭하기도 하고 어쨌든 다 큰 남녀니까. 알았어 누나. 이번 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내가 유미한테도 돌려서 잘 말할게. 동현이에게는 둘 사이를 믿는다고 이야기했지만 사실 남녀 간의 우정이 어딨겠어요. 혹시 정말 만에 하나라도 문제가 있을까봐 제가 걱정했던 거죠. 그런데 그날 이후로 동현이와 유미의 관계가 엄청 어색하게 보였습니다. 동현이만 그런다면 저에게 이야기 들어서 조심하는구나 하겠는데 둘이서 저를 꼭 사이에 두고 일부러 더 조심하는 듯 어색하게 행동하니 제가 더 불편해질 정도였죠. 거기다 제가 신경이 쓰이는 건지 유미와 동현이 둘이 점점 서로 연락도 안 하고 일부러 같이 있는 자리를 피하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실수를 했나 싶더라고요. 제가 좀 더 부드럽게 이야기해야 했나 싶었고 정말 친구인 둘을 어색하게 만들었구나 싶어서 미안했죠. 그래서 일부러 같이 모이는 자리도 더 만들고 어색함을 풀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풀어지지 않는 둘 사이에 결국 제가 두 사람 사이를 오해했다며 인정하고 앞으로 어색한 모습을 보이지 않겠다는 약속까지 받고 나서야 이전처럼 지낼 수 있었죠. 물론 이전보다는 저를 생각하는 모습이 보여졌고요. 정신없이 데이트를 하며 지내다 보니 벌써 동현이를 3년 동안 만나오고 있었습니다. 친척들과 가깝게 지내다 보니 이미 유미로 인해서 저와 동현이가 만나는 것도 알고 계셨던 부모님은 하루라도 빨리 저를 시집 보내고 싶으셨는지 은근히 동현이를 소개시켜 달라는 말을 하곤 하셨습니다.
물론 저희 부모님뿐만 아니라 동현이네 부모님들께서도 연애가 길어지면서 아들의 결혼을 바라시는 눈치셨죠. 저희도 나이가 있고 슬슬 양쪽 부모님에게 눈치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동현이와 같이 있는 게 좋았지만 지금 결혼하는 게 맞는지 좀 더 만나고 난 뒤에 결정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죠. 그래서 유미를 불러 제 고민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요즘 고민이야. 아빠 엄마가 계속 동현이 보자고 하시는데 말끝마다 시집 이야기하고 나보고 다 컸다면서 이제 손주 보게 해줘야지 않냐고 하고.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동현이네 부모님께서도 결혼 얘기를 꺼내시나봐. 나도 동현이가 좋긴 한데 막상 결혼하려니까 덜컥 무서운 거 있지? 그렇지. 언니 결혼은 일생일대 사건이잖아. 아무리 동현이가 남자친구로서는 좋을지 몰라도 또 남편으로서는 모르지. 연애랑 결혼이랑 얼마나 달라. 내 생각에도 좀 더 지켜보고 더 만나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솔직히 언니가 남자를 많이 만나본 것도 아니고 동현이가 좀 잘해준다고 덜컥 결혼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세상을 너무 좁게 보는 거지. 나 같으면 동현이 모르게 확 바람이라도 펴서 여러 남자 만나보고 결정하겠다. 아우, 얘는 무슨 농담이라도. 그런 생각만 해도 동현이한테 미안하다. 유미에게 결혼 응원을 듣고자 한 자리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우리를 소개한 사람이니 저희 결혼을 누구보다 반길 줄 알았는데 유미는 제가 남자를 너무 못 만나봤다며 알게 모르게 저희의 결혼을 만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때는 유미가 친구보다 피 섞인 사촌 언니를 더 생각해 주는구나 싶어 농담을 섞어 그런 이야기 하는구나 했습니다. 그러다 저는 부모님의 계속되는 요구에 결국 동현이를 부모님께 가볍게 소개시켜드리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동현이가 저와 연애를 하며 처음으로 부모님을 만나는 자리였죠. 안녕하십니까. 처음 만나 뵙겠습니다. 김동현이라고 합니다. 인사가 늦어 죄송합니다. 지혜의 아비 되기도 하고 유미 삼촌 되기도 하니까 말을 편하게 해도 되겠지? 네 아버님, 편하게 말씀하세요. 지혜가 하도 말이 없어서 유미한테만 전해들었는데 키도 훤칠하고 얼굴도 잘생겼네. 응? 반가워. 나 지혜 아빠 되네. 지혜 엄마 돼요. 반가워요. 지혜, 너는 이렇게 잘생긴 남자친구를 두고 왜 아무 자랑도 안 했니? 당연히 부모님이 좋아하실 줄 알았습니다. 뭐 하나 빠질 것 없는 남자친구였으니 말이죠. 그런데 가볍게 생각한 그 자리를 저희 부모님은 아주 작정하고 오신 듯 했습니다. 식사를 하고 어느 정도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무렵 동현이에게 먼저 결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부모들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거니 이해해 주길 바라네. 들어보니 지혜와 연애한 지도 꽤 되었고 연애나 결혼이라는 것도 때가 있다 보니 그걸 놓치면 아무리 천생연분이라도 영영 놓칠 때가 있어. 서로 마음만 확실하다면 하루라도 빨리 결혼하는 게 좋지 않겠나? 갑작스러운 아빠의 결혼 이야기